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어울리는 공간에 있지만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완벽한 이질감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과는 다른 차원의 감각입니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근원적인 고독감이죠. 당신은 사람들의 사회적 유래, 암묵적인 규칙, 집단적인 행동을 관찰하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쩌다 이 낯선 존재들 사이에 들어오게 된 걸까? 만약 당신이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바로 이 감정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공통된 징표를 발견했습니다. 이 징표들은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인류의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으며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집단적 사고라고 부르는 것, 즉 일종의 군집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하고 모두가 믿는 신념의 편안함을 느끼며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는 것에서 안정감을 찾죠. 이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우리라는 개념을 중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일부이면서도 동시에 대중의 의식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심리적 분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만약 세상의 당연한 것들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고통받아왔다면 당신은 어쩌면 인류의 의식을 한 단계 앞으로 이끌기 위해 태어난 의식의 정찰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 8가지 징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시스템,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자연스럽게 인지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당신의 비전은 비로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당신은 아마 이 깨어남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에너지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느끼거나 사회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불합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거나 혹은 집단적인 믿음이 어떻게 개인을 무의식 속에 가두는지 알아차리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는 결코 편집증이나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융이 우월한 지각이라고 불렀던 능력, 즉 하브이된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패턴들을 지적할 때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저항감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무언가를 상상해내고 있다고 치부해버립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가정을 흔드는 불편한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의 자극이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반면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온전해짐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내향적인 성격을 넘어섭니다.
융은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기 전에 현실을 내면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심리적 내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독은 나에게 치유의 셈이며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하다고 느끼죠.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역할을 연기할 필요 없이 자신의 경험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이러한 고독의 필요성을 병적으로 취급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우울하다 혹은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이는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시간 없이는 타인의 무의식적인 투사물에 압도당하는 정신적 오염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맹목적인 권위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항심이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힘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당신은 학창 시절부터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상사나 교사 혹은 다른 권위적인 인물들과 곧잘 갈등을 빚었을지 모릅니다. 이는 당신이 반항적이라서가 아니라 지혜나 도덕적 권위 없이 오직 통제와 조종을 위해 힘을 휘두르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현명한 통치자의 원형이 존재합니다. 힘이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이죠. 당신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권위자를 만날 때 당신의 정신은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반응합니다. 이 저항감은 부족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 개인의 고유성을 지키려는 투쟁이 일부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서 극심한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성취가 아닌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공의 정의에서는 결코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성적, 승진, 경제적인 성공,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성취했을 때 오히려 내면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사회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정해진 성공의 길을 강요합니다. 그 길의 끝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허무함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배부른 투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외적인 성취만으로는 온전함을 향한 갈망을 채울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믿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성공할수록 당신은 진정한 자아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성취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승진을 축하하지만 당신은 속으로 죽어가는 느낌이 들고, 친구들은 당신의 성취를 부러워하지만 당신은 왜 이리 공허한지 의아해합니다. 이는 영혼이 죽은 채 성공하느니 차라리 진실한 모습으로 고군분투하는 길을 택하는 심리적 필연성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타인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감정의 텔레파시처럼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자연스럽게 동조합니다. 융은 이를 신비적 참여라고 불렀는데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긴장감, 숨겨진 갈등, 말하지 않은 감정들을 즉시 감지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에너지 상태를 통해 알아차립니다. 타인의 고통과 분노, 두려움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큰 도전입니다.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의 심리 상태를 빨아들이는 감정적 스펀지가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이나 사교 모임이 당신의 길을 그토록 소진시키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흡수된 감정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6번째 신호는 세상을 상징과 은유를 통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문자 그대로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반면 당신은 현실을 상징, 은유, 그리고 원형적인 패턴을 통해 인식합니다. 당신은 꿈,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의미 있는 사건들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상징적인 형태를 통해 영원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사고는 사실 융이 더 진보된 형태의 의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문자적 사고가 표면을 다룬다면 상징적 사고는 현실을 지배하는 더 깊은 구조를 인식합니다. 당신은 복잡한 심리학적, 영적 개념들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정치나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원형적 패턴들을 꿰뚫어 봅니다. 7번째 신호는 파괴적인 위기를 통해 오히려 변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의식과의 조우라고 불리는 강렬한 심리적 위기를 겪습니다. 우울, 불안, 실존적 붕괴, 혹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한 상실감.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경험들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큰 온전함으로 이끌었습니다. 칼 융은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작위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대가였으며 평범한 인식을 넘어 진정한 자아로 발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오히려 당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당신의 심리적 발달을 급격하게 촉진시키는 의식의 가속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의식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한계를 넘어 발전하도록 돕고 싶은 강렬한 부름을 느낍니다. 융은 분화된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개성화의 매개자가 된다고 발견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도록 돕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강박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통찰력을 나누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다른 사람들이 더 깊이 생각하도록 도전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그래서 당신은 교사, 치유사, 예술가, 작가, 상담가가 됩니다. 당신이 그 역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발달을 가속화시키는 의식의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느끼는 소속감의 부재는 결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진화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집단적 한계를 넘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다름을 없애고 억지로 세상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세상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그 외로운 여정은 사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며 그 여정은 단지 개인적인 것을 넘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당신의 남다름을 저주가 아닌 선물로 여기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그 길을 용기와 지혜로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